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전주시 청소용역업체 대표가 자택공사에 환경미화원들을 수시로 동원했다는 의혹이 나와 혈세 유용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발발 70년이 지났지만 도내 전쟁 역사는 기록조차 제대로 되지 않아 화해와 평화를 향한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새만금 개발 사업에 투자하면 태양광 발전 사업권을 주는 새로운 개발 방식이 제시돼 투자 촉진 효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전남도는 오늘도 흐리고 습한 장마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투데이 이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네, 전주시의 용역업체 소속 환경미화원들이 업체 대표의 자택 수리에 수시로 동원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 환경미화원들은 자칫 잘릴까 봐 제대로 말도 못했다는 건데요. 이 업체는 매년 수십억 원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허연호 기자입니다. 전주시 내 환경미화를 담당하는 용역업체에서 일하던 김충성 씨. 12년 전부터 이 업체에서 일하고 있는데 대표로부터 부당한 지시를 받아왔다고 말합니다. 근무 시간에 업체 대표의 자택을 수리하도록 수시로 강요받아 왔다는 겁니다. 청소는 안 시키고 자꾸 그런 힘든 작업 시킨 게 억울하고 화나고 그만두고 나갈 걸 하려다도 금방 잘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나가지도 못하고. 지난 2014년부터 2년 동안 자택 수리에 동원됐다고 밝힌 환경미화원은 김 씨를 포함해 모두 9명. 주차장 지붕을 만드는 일부터 엘리베이터 공사, 막힌 배관을 고치는 작업까지 도맡아 했다고 주장합니다. 업체 대표는 일부 잘못을 시인하며 고개를 숙였지만 상당수는 환경미화원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것이라며 발뺌합니다. 혹시 또 도와주실 분 있으면 자발적으로 와서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에 지장을 준 건 아닌데 제가 어쨌든 간에 그런 판단을 잘못해서 한 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환경미화원들은 부당한 지시에도 고용불안 탓에 그동안 문제 제기를 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정년을 넘긴 직원들은 촉탁직으로 다시 고용돼 2년마다 계약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김충성 씨를 포함해 노조에 가입한 4명은 올해 계약 만료를 통보받았습니다. 민원 발생을 하였다고 하면은 한 게 되는 거니까 그걸로 인해서 퇴사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괜한 소리 했다가 괜히 빗보여가지고 해고되진 않을까. 이 업체는 전주시로부터 올해만 85억 원의 지원금을 받고 있는 상황. 전주시는 뒤늦게 사태 파악에 나섰지만 당시 용역 계약은 만료된 상황이어서 지원금이 제대로 쓰였는지 책임을 묻기도 힘들 전망입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어젯밤 11시쯤 군산시 비흥도동의 한 폐기물 저장 창고에서 불이 나 7시간째 진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폐기물 창고에 쌓인 산업 폐기물이 1,500톤이나 돼 완전 진화에 2-3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확산세를 보였던 도내 코로나19 환자가 어제는 추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전라북도 보건당국에 따르면 지난주부터 해외 입국자 등 4명의 확진자가 생기면서 연관된 접촉자가 259명까지 늘어났지만 추가 환자는 집계되지 않았습니다. 접촉자는 전주 134명, 익산 65명, 완주 31명 순이며 치료 중인 확진 환자 5명은 전북대병원과 원대병원으로 나눠져 입원해 있습니다. 노래 연습장과 실내 집단 운동시설에 전자출입명부 도입이 의무화됩니다. 전라북도는 이달 말 계도 기간이 끝나면 노래 연습장과 운동시설에 전자출입명부 도입을 의무화해서 출입자 명단을 허위 작성하거나 부실하게 관리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도내에서는 노래 연습장 100여 곳과 실내 집단 운동시설 40여 곳이 전자출입 명부를 도입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새만금에 투자하면 태양광 발전 사업권을 주는 개발 방식이 도입됩니다. 이미 다수의 기업이 투자와 발전 사업을 희망하고 있어서 새만금 투자를 촉진하는 방안이 될지 주목됩니다. 김하영 기자입니다. 지난 연말부터 기업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새만금 개발청의 투자 아이디어 공모. 데이터 센터 건립에 5천억 원, 창업 지원센터 건립에 400억 원, 창업 지원에 20년간 매년 30억 원을 투자하고 대신 200메가와트의 발전 사업권을 갖는 식의 제안 10여 건이 접수됐습니다.
개발청은 이 가운데 4건을 적정 사업으로 판단하고 8월 말까지 첫 사업자 공모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새만금 산단의 4차 산업을 빠른 시간 안에 견인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발전단지 또 빠른 시간에 완성될 수 있는 2가지 효과가 3천억 원 이상을 투자하면 100메가와트 발전 사업권을 줄 계획. 20년 동안 1,000억 원가량의 발전 수익을 얻을 수 있어 투자를 이끌어내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를 매립해 분양하거나 관광 레저에 투자하겠다는 3건의 제안도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공모가 진행됩니다. 250만 제곱미터 규모의 산업단지 개발 계획이 예정되어 있고 관광 레저용지에는 570만 제곱미터 규모로 다양한 콘텐츠에 그동안 발전 산업을 진흥하고 수익을 지역과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되던 새만금 태양광 발전. 이제는 기업 유치 인센티브로 활용 방안까지 제시되면서 그 효과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이 땅의 비극이었죠. 어제가 벌써 6.25 전쟁 70주년이었습니다. 남북한 체제의 전쟁이었지만 정작 좌우의 치열한 이념 대립으로 산천 곳곳이 더 아프게 찢겼던 우리 전라북도. 계속 금기어처럼 묻어둔다면 화해와 평화의 단초조차 마련하지 못한 채 이대로 교훈 없는 역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늦었지만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는 우리 지역의 전쟁의 역사. 오늘은 특별 기획으로 돌아보겠습니다. 꼭 70년 전의 전쟁, 전라북도에서는 어땠을까요? 먼저 강동혁 기자입니다. 수려한 산세로 이름난 남원 지리산. 한국전쟁 당시 빨치산이 숨어들면서 고통과 비극의 장소였습니다. 빨치산은 한국전쟁에서 후퇴하지 못한 북한군과 여순 반란 사건을 일으킨 군인, 사회주의에 심취한 농민 등 세력만 2만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남부군으로 재편돼 군 보급로와 관공서, 민가를 공격해 곳곳에서 밤낮 없는 격전이 벌어졌던 상황. 고향을 지키기 위해 20살의 자원의 전선에 나선 배용춘 씨에게 그날의 긴장과 불안감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참마에 들어갔더니 이제 어느 때 어떤 기습을 당할지를 모르니까 항상 긴장 풀 수도 없고. 지리산에서 한평생을 산 황남순 씨의 마음에도 깊은 생채기가 여전합니다. 난생 처음 보는 총뿌리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그냥 총소리가 다닥다닥 날 적에는 그 총소리에 사람이 맞아 죽는지를 모르고 그냥 이리 보다 함께 그냥 막 피를 토고 죽고 막. 그저 한 목숨 살기 위해 낮에는 국군에 밤에는 북한군에 협조할 수밖에 없었던 선량한 주민들이 눈앞에서 쓰러져간 모습도 지켜봐야 했습니다. 죽는 거 죄 있어서 죽는 거 아니에요. 아무 죄 없어도 그냥 밥이 줬다고 죽이고 그 사람들 말 들었다고 죽이고 그때 내가 어렸어도 그런 것은 다 알아. 극심했던 좌우 이념 대립과 게릴라전, 민간인의 무고한 죽음과 군경의 소탕작전까지 지리산과 순창 회문산, 장수 장안산 등 전라북도의 산하는 곳곳이 참혹한 전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국군이 대승을 거둔 격전지나 빨치산 은거지, 당시 생활상은 사실상 전시관을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정규군 간의 전투는 거의 없고 좌우 이념이 첨예하게 대립하다 보니 지난 70년은 외면하고 피하고 묻어두는 금기의 시간이었던 셈입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수풀이 우거진 현장은 참전자들까지 대부분 한 맺힌 삶을 마감해 그 흔한 안내판 하나 변변치 않고 지금은 흔적조차 확인이 어렵습니다. 부분적으로 보관 정리만 돼 있을 뿐이지 일반인들에게 다수가 느끼지를 못하고 거기를 또 배우려고 참여하려고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나라 현대사의 아픔이 서려 있는 도내 한국전쟁 참상의 현장은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는 사이 잊혀진 역사가 돼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네, 전라북도는 한국전쟁 기간 곳곳에서 자행된 집단 학살로 인해서 전쟁의 아픔이 더 컸습니다.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가족과 마을 단위에서 학살이 벌어졌고 국가에 의한 희생도 적지 않았습니다.
전쟁 도중 유독 민간인 희생자가 많이 나왔던 이유인데요. 여전히 유해 수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전쟁의 참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범수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전주영무소 재소자들이 학살된 전주 황방산. 어둠 속에 묻혀있던 희생자들이 처참했던 그날의 광경을 떠올리게 하며 70년 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무릎을 꿇은 채 무기력하게 마지막을 맞이한 사람, 살기 위해 도주를 시도했던 사람, 여수 순천 사태와 제주 4.3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좌익 정치범들이 상당수입니다. 여기서 흙이라도 한 점 파다가 저기 어머니 돌아가셔서 있는데 그 산소 옆에다 묻어갖고 같이 있게 그럼 제가 소원이 그겁니다. 전쟁이 터진 뒤 전라북도에서도 좌익 혹은 우익이라는 이유로 무고한 시민들이 군합발에 무참히 희생됐습니다. 퇴각 이후에는 계속 토벌 작전이 이제 호남 지역에서 벌어지는데 그게 지지부진해서 수복이 그만큼 늦어져요. 그 기간에 대량 민간인들의 희생이. 특히 좌익으로 몰린 피해자들은 대부분이 어디인지 모르는 낯선 땅에 아직도 묻혀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습된 유해는 지난해 황방산에서 발견된 34구가 전부. 이제라도 발굴 작업에 속도를 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강산이 7번이나 바뀌는 사이 학살 현장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면서 유해를 찾을 수 없게 된 곳이 수두룩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전쟁 당시에는 외진 산이었던 곳입니다. 지금은 개발이 다 이뤄져서 유해 발굴을 시도조차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나마 과거 모습을 비교적 잘 유지한 데다 유해가 묻혀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는 장소는 전라북도에서 5곳. 하지만 전주 황방산을 제외하면 발굴 작업이 이뤄진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유해 수습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 그리고 관심이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전쟁 참전자 유해의 경우 국방부가 전적인 책임을 지고 발굴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민간인 희생자 유해는 정부 지원 없이 지자체와 유족의 힘으로만 수습해야 하다 보니 한계가 있습니다.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예산 확보가 가능할지는. 험한 산지에서 진행되는 유해 수습에 기술적인 한계를 느낄 때도 많습니다. 지난해 전주시는 황방산과 더불어 솔개제에서도 시굴 작업을 시도했지만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형무소 재소자들이 학살당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계곡입니다. 경사가 심하고 수풀이 우거져 사람이 이동하기 힘들고 유해 발굴에 필요한 굴삭기도 진입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최근 국회에서 과거사법이 통과되면서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 하지만 유해 수습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빠지면서 우리의 아픈 현대사, 한국전쟁이 남긴 상처는 지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누구도 직시하지 못한 전라북도의 전쟁 역사. 당시 참전 용사마저 이제는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뒤늦은 평가에 기록마저도 희미해질 위기. 화해와 극복의 계기가 절실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완주의 한 참전 용사 부부에게 전쟁 70년 감사 메달이 전수됩니다. 남편은 군인으로 아내는 간호장교로 먼지투성이 전쟁터에서 만나 벌써 70년이 흘렀습니다. 고통스러운 과거의 기억에 91세 노병은 아내의 손을 잡고 소리 죽여 흐느낍니다. 또다시 남북이 대결 국면에 접어든 현실에 전쟁은 없어야 한다고 안타까움에 목청을 높입니다. 이제 핵전쟁이니까 핵전쟁이 일어나면 모든 국민이 다 죽으니까 절대로 전쟁이 일어나면 아니 되겠습니다. 남원에서는 뒤늦은 수훈과 훈장 전수식이 열렸습니다. 유가족은 서러움이 북받쳐 눈물을 흘립니다. 한민족이 총뿌리를 겨누고 죽고 죽이던 고통의 역사는 7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유골도 못 찾았고 그게 훈장을 유골이다 하고 그 비서가 하나만 세워줬으면 감사하겠어요. 도내에 생존하는 6.25 참전 세대는 줄잡아 4천여 명. 그들의 기억이 희미해지기 전에 육성 증언과 사진 자료 등을 수집하는 타임캡슐 사업이 보훈청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올해가 6.25 전쟁 70주년이잖아요. 그분들에 대해서 희생과 헌신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분들의 기억하고 기릴 수 있는 전쟁의 참상을 바로 알고 평화를 위한 발걸음을 내딛기 위한 노력. 하지만 국군이나 경찰 외에는
명확한 진상규명도 예우도 진행되지 않아 반쪽짜리에 그치고 있습니다. 집단학살 피해자 위로와 좌익으로 몰려 억울하게 고통받은 사람의 명예회복은 첫삽도 뜨지 못한 상황. 정전선언으로 휴전했을 뿐 70년이 지나도록 전쟁을 종결하지 못하면서 진영 간의 갈등과 대립에 공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쟁을 끝내고 정부 차원에서는 그 당시에 국가폭력에 의해서 희생된 분들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철저히 하고 그 아픔을 치유하는 일에 앞장서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20살 참전용사가 백발이 된 지금까지 한반도의 평화는 요원하고 과거사 규명도 이루어지지 못한 안타까운 현실. 한국전쟁 70년은 가장 치열했던 전장의 상흔을 끌어안고도 지금껏 외면해온 도민들에게도 그 세월의 무게만큼이나 묵직한 질문과 과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 새만금에 살고 있는 멸종위기 조류 보존 대책이 요구됩니다. 새만금 시민생태조사단에 따르면 멸종위기 등급 관심 대상인 쇠제비 갈매기 600여 마리가 새만금 산단에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돼 지난해 기준 5천여 마리보다 개체수가 급감했습니다. 조사단은 또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인 검은머리 갈매기도 현재 20여 마리에 불과하다며 정부의 보존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익산에서 여중생이 또래 학생들에게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제 낮 12시쯤 한 SNS 익명 게시판에 지난 21일 3시쯤 여중생 2명이 피해 학생을 1시간가량 폭행하고 강제로 소주를 먹이는 등 가혹 행위를 벌여 피해 학생이 구토 등 후유증을 겪고 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경찰은 해당 글을 토대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습니다. 음식물 폐기물 처리업체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익산시와 시의회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익산시의회 임형택 의원은 익산시가 음식물 폐기물 처리 재료비를 2배 이상 올려주는 등 해마다 4억여 원을 추가 지급하는 특혜를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익산시는 이 같은 주장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는 해명 자료를 내고 고발, 법적 조치를 검토하는 등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같은 마을에 사는 부모들이 품앗이를 해서 다른 아이까지 함께 돌보는 공동육아 나눔터가 인기인데요. 남원시는 노암동에 이어서 도통동 부영 1차 아파트 내에 공동육아 나눔터 2호점을 개설합니다. 지역 소식 마지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남원시가 부모들이 품앗이 형태로 아이들을 돌보는 공동육아 나눔터 2호점 설치를 추진합니다. 2호점은 부영 1차 아파트에 설치될 예정인데 영유아와 초등학생 저학년을 대상으로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영됩니다. 공동육아 나눔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여 양육 친화적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완주군이 완주산업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을 자연학습장으로 새 단장했습니다. 완주군은 방문객들이 폐수 처리의 전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견학로를 설치하고 처리된 폐수가 얼마나 깨끗해졌는지 볼 수 있도록 생태연못에 잉어를 방류했습니다. 장수군이 무료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장수군은 지역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버스 승강장과 터미널, 보건진료소, 공원 등 쉬운 4곳에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하고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제공합니다. 장수 군민들과 관광객들에게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2021년 농어촌버스 와이파이 구축 추진 등 무료 와이파이 구축 사업을 더욱 확대해 편익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임실군이 판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육아공업체를 돕기 위해 TV 홈쇼핑 형식으로 임실 렌치즈 비대면 특별 할인 판촉 행사를 실시합니다. 임실군은 군청 유튜브 임실엔TV와 페이스북 등과 연계한 일명 돌세너 쇼핑을 마련하고 내일부터 나흘간 인기 제품 4종 세트를 10% 특별 할인 판매합니다. MBC 뉴스 마지오입니다. 2, 4분기 전북 경기가 1, 4분기보다 더 악화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도내 53개 업체와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생산은 서비스업이 소폭 증가했지만 화학제품과 기계 등의 부진으로 제조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소비는 재난지원금 지급과 계약 등의 영향으로 소폭 증가했지만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2, 4분기 경기가 1, 4분기보다 더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음은 행사와 문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립 국악원 무용단이 오늘과 내일 전주천 사계절의 변화를 담은 창작 무용을 온라인 공연으로 선보입니다. 젊은 안무가들의 꿈의 무대, 젊은 안무자 창작 춤판이 내일 우진문화공간 예술극장에서 펼쳐집니다. 국립민속국악원의 이야기가 있는 판소리, 단판이 내일 예원당에서 열립니다. 김제 문화예술회관이 문화가 있는 날 공연으로 오늘 하모나이즈 해피홀릭 콘서트를 선보입니다. 문화공간 이룸이 공연장 활성화 사업으로 기획한 디스커버리 시리즈 콘서트를 내일 유영욱 피아노 리사이틀로 마련했습니다. 전주시는 전주 착한 큰 장터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착한 캠페인을 오늘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진행합니다. 고창군은 오늘 농산물 유통센터에서 마지막 승차 구매 농특산물 판매 행사를 진행합니다. 고수 중에 명고수를 가리는 제40회 전국 고수대회가 내일부터 이틀간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열립니다. 국립전주박물관에서는 조선 선비와 서원의 가치에 대해 지식을 쌓는 선비문화 아카데미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부안군과 전주기전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오늘까지 창업, 창직 지원 사업 참여자를 접수받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전라북도는 오늘도 흐리고 습한 장마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전주는 아침 기온 21도에서 낮 기온 28도, 익산 20도에서 28도, 동부권 무주는 20도에서 29도, 진안 18도에서 27도, 서해안권 군산은 21도에서 26도, 고창 20도에서 27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현재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모두 좋음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하루 종일 좋은 대기질 상태가 이어지겠습니다.